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가 조금 무겁게 마감을 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주말 사이 미 증시도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좀 마감이 되었죠. 개인적으로 PC 물가 지표에 대해서 뭐 큰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옴으로써 미 증시가 조금 충격을 받고 밀려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자리를 나스닥이 좀 이탈을 하면서 좀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 금요일 국내 증시가 사실 원웨이 하락을 보였다면, 그냥 끝까지 밀렸다면 월요일날 개파락 이후 빠른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장 막판에 이런 부분을 들어 올리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날 개파락이 크지 않다면 조금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확인하고 일단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그 외 뭐 시장에 바뀐 뭐 특별한 매크로적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기존 주도주가 지속 강세의 흐름을 지켜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말 사이 미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해서 너무나 크게 우려를 가지실 필요 없이 기존 시장의 주도주,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메인 테마라든지 이슈에 국한된 종목 안에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염려되고 걱정될 만한 시장의 환경은 아니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에 맞춰서 저도 매매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 흐름에 잘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저는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미증시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말을 즐겁게 보내시면 저는 되리라 생각을 하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을 제가 3월 초까지 일단은 받고 좀 중단을 했다가 좀 다시 진행을 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추가 기간 또한 3월 초까지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미국 증시 하락과 국내 증시 방향성,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기존 주도주가 지속 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 장세에 주목한다면 큰 무리 없는 시장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간밤 금요일 미 증시가 PC 물가 지표의 예상보다 높은 컨센보다 상회를 하면서 미 증시가 충격을 받으며 마이너스 1.6% 하락 마감을 했고요. 거의 대부분의 섹터와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국내 증시 일부 영향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세적으로 지수가 금요일날 일부 빠진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 빠진 폭 이후에 장 막판에 지수를 들어 올리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종가까지 밀고 월요일날 개파락을 했으면 오히려 신규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더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종가에 들어 올리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월요일날 시가를 일부 확인은 하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국내 증시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좀 무겁게 마감됐고요. 코스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빠졌죠. 2차전지 일부 버티는 모습에 금융주 정도 조금 강세였지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빠졌고, 코스닥도 2차전지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일부 소프트웨어니까 AI 섹터와 로봇 섹터를 제외하면 거의 아주 암울한 수준에서 저는 금요일날 시장이 마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 국내 IT 반도체는 시가가 좋게 출발하지만 거의 대부분 10중 8구는 그게 시가 고가를 만들고 IT 반도체는 밀어버리는 게 부지기수인 현상인데요. 또 이번 주 금요일도 그런 현상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은 상태인데 금요일날 역외 환율 자체가 1314원을 넘으면서 환율이 일단은 1300 위로 뚜껑이 열렸다라는 점에서 국내 증시는 이런 영향을 일부 받을 걸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라든지 로봇, 메타버스 등 성장 섹터 내에서는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있고요. 대신 지수가 단기적으로 좀 높아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은 비록 박스권을 지지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박스권이 이탈이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하락의 폭이 큼직큼직하게 2번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주도주 위주의 종목을 본다면 저는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주초의 지수의 상승이 그리고 이후 강력한 변동성이 작용했던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2023년 들어서 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감과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그리고 0.25 금리 인상으로 점차 미국의 금리 인상 강도가 낮아지면서 긴축 중단에 대한 기대감, 인플레이션 잡힐 수 있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과도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재해석 등이 연초 이후 주식시장을 들어 올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시황적으로 변한 것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이다. 또한 기저효과로 인한 하락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연준의 금리 인상도 조만간 멈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팩트일 것이나 그 이후 경기 침체 여부가 그리고 기업의 실적 대비 시장의 기대치가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시장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고로 지금까지 이어져온 상승세 이후 한동안의 기간 조정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이며 그 기간 기존의 주도 섹터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인지 혹은 단기간에 다른 섹터가 나와 시장을 바톤을 이어갈 것인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달 내내 시장은 2차전지, AI 그리고 간간히 로봇 섹터로 이어지는 강력한 종목 장세가 진행되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하락에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 속 코스닥과 코스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닥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더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거래대금 측면에서도 명확하게 나오는 시장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한 주는 FOMC 의사록과 더불어 지난번 높게 나왔던 CPI 이후 PC 물가 지표 또한 높게 나오다 보니 간밤 미 증시가 조금 발작을 하는 모습으로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장 초반 일부 영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금요일 국내 증시가 반등 없이 그냥 원웨이로 하락 마감을 했더라면 오히려 월요일 시가 개파락이 크게 나올 경우 바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 높았을 건데요. 반등하면서 어중간하게 끝나다 보니 월요일 시장 개파락 이후 외국계의 방향성을 확인해서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시장의 중심 섹터 내에서 지수와 연동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저는 베팅을 할 거고 지속적으로 매매를 이어갈 겁니다. 충분히 저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바라보는 종목군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종목인지,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혹은 얼마나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지에 따라서 시장 영향 무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급격한 하락 장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막 급락 장세고 하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의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건데 지금은 급락장이 아닙니다. 횡보장 또는 약조정 장세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수에 대한 관점이며 사실 지금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보단 종목에 집중해야 되고 재료에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라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 시장을 본다면 여전히 큰 무리 없는 시장이다 생각이 듭니다. 현 시장 주도 섹터 2차전지, AI 그리고 로봇 외에 개별 주 장세며 다음주 광물 관련 일정과 MWC에서의 메타버스 관련 이슈가 더해질지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는 메디톡스나 행동주의 이슈 등등을 주목하면서 시장을 보면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AI 섹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특히 셀바스 헬스케어의 이 현상을 보내면서 아침부터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브리지텍 그리고 그 외
MDS가 또 7천억이라는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금요일날 이쪽 섹터를 매우 뜨겁게 좀 달궜는데요. 엔비디아의 이슈가 매우 크죠. 엔비디아의 이슈로 다시 한번 AI 섹터를 한번 더 들어올렸는데요. 아마 월요일날 MDS 테크 정도는 볼 텐데 이런 구간에서 또 공격적으로 밀어버릴 때는 또 하락의 폭이 클 수도 있습니다. 네, 하락의 폭이 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상따 물량을 개인들이 포모 현상에 의해서 상따로 들어가 버리지는 않았나라는 반대로 우려감도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로봇 관련해서도 종목군들이 계속 순환매를 좀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SBB테크라든지 목요일날 상한가를 갔던 유로메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로보티즈라든지 종목군들 좀 지켜보고요. 3월 3일날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의 급락으로 로봇이 좀 빠지게 된다면 그러한 시점에서 좀 봐보면 괜찮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로봇 섹터도 사실 저출산 문제를 뭐 애를 난다라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저출산 문제의 파급 효과는 국내 기업들의 인력난 문제로 직결될 것이며 기업의 이 생산성에도 큰 문제가 되죠. 그러한 문제를 유일하게 기업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로봇 산업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굉장히 큰 이슈고요. 3월 1일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가 공개될 예정인데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뭔가에 대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적어도 테슬라의 주가의 하방을 경직시켜 줄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더라도 2차전지 그 밖에 이제 테슬라와 관련된 로봇도 있을 수도 있고 우주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고루 봐야 될 것 같고, 메디톡스는 시장 하락에 급락을 한다면 저는 제 1순위 매수 종목이다. 계속 지켜보시죠. 네, 수급이라든지 개별 종목 이슈로는 최고의 종목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제가 많이 강조를 한다 해서 이런 종목에 막 비중 베팅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차전지 섹터 시장의 주도 종목군들 안에서는 시장 대비 월등히 아웃퍼폼을 하고 매일같이 수천억의 자금이 터지는 섹터입니다. 매일같이 에코프로 비용은 2천억, 3천억, 4천억 거래대금 터지고, 에코프로도 매일같이 2천억, 3천억대 거래대금이 터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빠지더라도 반등이 나온다. 원웨이 급락보다는 빠지더라도 일정 구간에서 반등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구도로 간다 라고 보시면서 시장이 밀릴 때 오히려 강했던 종목군들 눌림 내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번외 재료를 가진 종목군들을 마땅히 좀 언급드리기가 시장의 중심주에서 노는 게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광물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발표가 좀 있고 MWC가 진행이 되면서 그 안에 이제 AI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영상 이후에 주말에 시간이 남은다면 일정 관련해서 한 번 더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한번 볼게요. 그리고 시간에 관련해서는 이제 메타버스 섹터가 시간 외에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간 외에 다른 건 나오지는 않았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XR 특허 등록을 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이슈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를 보면 나스닥이 이 의미 있는 구간을 좀 이탈을 하면서 좀 마감이 됐죠. 이 자리가 딱 121선 이평선이 지지해주는 자리인데요. 그리고 강력한 박스권을 돌파한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갔는데 일단 201선 이평선까지 좀 깨지면서 내려왔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월요일날 미증시가 반등을 해줄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장 초반에 개파락이 크지 않으면
10시까지는 CFD 계좌의 이런 부분을 밀어버리기 위해서 한 차례 더 급락을 하고 들어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9시 반이나 10시 사이에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는 저가 매수로 동참하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아마 저는 뭐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는 그렇게 저는 리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저도 자, 코스닥 지수를 보죠. 미증시가 빠졌고 원래대로라면은 그런 기대감에 아래꼬리를 잡았다면 당연히 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출발하는 게 아주 바람직한 시장이겠죠. 그리고 21선도 이만큼 올라와서 21선 이평선을 처음으로 개파락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하락폭이 이렇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 이 자리가 1차적으로 뭐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고 이런 갭 자리가 2차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겠죠. 여기까지 밀린다면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2% 정도 확 밀었다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주도주를 또 단기 눌림에서 공략하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요. 삼성전자 개파락하고 이틀 동안 좀 올라와서 좀 빠지는데 아마 개파락 하더라도 저는 이 자리에서는 양봉이 나와야 될 구간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지금은 조금 별로고, LG에너지 솔루션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금 122평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옆으로 행보하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삼성 SDI 얘도 좀 지금은 별로 같아요.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일 연속 하락을 좀 맞고 있습니다. 음봉이 4개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기다렸는데 개파락을 크게 해서 21선까지 밀린다면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까지 단기간에 밀어버리기 때문에 뭐 이 구간이라든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뭐 31만원 초반까지라든지 아무튼 이 기준봉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일단 지지를 보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단 조금 아쉬운 거는 포스코 홀딩스의 수급 자체가 개인 수급이 매우 세고 기관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들이 그냥 일반 바보가 사는 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생각을 하네요. 뭐 생각하고 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대형주는 일단 포스코 홀딩스 하나 정도만 관심있게 좀 보고 있고요. 네이버라는 종목도 쭉 올라왔다 많이 밀렸죠. 국내에서 챗GPT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저는 회사는 인공지능 네이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네이버가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을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20만원 이하권에서 네이버도 그때는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금요일날 AI 섹터가 또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뭐 셀바스 헬스케어 상한가 이후에 단기적으로 지금 상한가 연속 급등 갭에 또 상한가를 좀 갔는데 단기 과열에서 3연속 상한가가 나올지 좀 미지수입니다. 아무튼 매우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셀바스 헬스케어가 나머지 종목군들을 다 끌고 올라가는 시장의 모습이 돼버렸고요. 셀바스 AI 통상 고점에서 이런 위에 이 창형이 나온다라고 하죠. 저는 단기 고점이라고 무조건 봅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포모 현상에 의한 단기 투자자들이 위에 슈팅에 막 질러대는 그런 통에 지금 막 올라갔다라고 보여주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이 구간에서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시가총액이 뭐 장중한 때 거의 9천억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코난도 지금 다 보유자 영역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날 이제 네이버 관련해서 알체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27일부터 28일까지 네이버의 기술자 컨퍼런스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월요일날 개파락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한번 쏴주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알체라, 그 다음에 오브젠 정도 종목인데, 이런 종목군들이 특히 이제 오브젠 같은 경우가 신규 상장 해서 움직였던 종목이 다시 쌍봉을 만들러 갈지 정도만 단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볼 생각입니다.
금요일날 MDS 테크가 엄청난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저도 이 종목을 금요일날 좀 보면서 사실 엔비디아 이슈를 좀 붙여서 올라왔는데, 장 초반에는 갭을 좀 떴죠. 갭을 좀 뜨고 나서 쭉 밀렸다가 이런 구간에서 엄청 시세를 좀 동반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좀 보긴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넘어서 안 되나 보네요. 이것도 좀 보긴 했는데, 사실은 그 구간에서 이제 저희 회원님들 오전 정리방송을 하고 있다가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매도를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자리들, 사실 이 구간도 괜찮은 구간이었죠. 3,000원 좀 넘었을 때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악성 매물대죠. 지난번에 아마 제가 몇 차례 이 종목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1조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1조라는 돈을 먹고 강하게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연속성이 있을 테마라면 저는 좀 더 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돌파는 했지만은 조금 아쉬운 뭔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이 횡보의 기간도 너무 짧았고요. 횡보의 기간도 좀 짧아서, 만약에 이게 이제 개파락을 시간에 빠졌고 미 증시가 안 좋아서 개파락을 크게 한다면, 그러니까 개파락을 이렇게 1.6% 올랐는데 시간에 1.6% 하락이면은 여기서 종가가 형성이 될 거고, 예를 들면 미 증시 영향에 의해서 개파락을 하고 쭉 밀렸을 때 뭐 이런 구간에서는 뭐 트라이는 해볼 수 있겠죠. 돈이 많이 들어와서, 돈이 300억부터 해서 이 자리에서만 지금 어림잡아도 1200~1300억이 그 윗구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한번 체크를 하고 봐볼 생각입니다. 자, 그 밖에 이제 IT 반도체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금요일도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종목군들이 한 차례 더 상승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MPU 관련해서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시장의 대장주인데요. 오히려 이 대장주가 더 강하게 못 올라갔죠. 대장주가.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른 종목보다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위주로 종목을 계속 체크하고 봐볼 생각이고요. 금요일 날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이제 시가 금요일날 내가 매매를 했던가? 금요일도 좀 봤었네요. 시가 이하에서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그냥 전략 매도를 해버리고, 금요일도 마감을 좀 했던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는 좀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방에서 계속 지켜봐도 저는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로봇 섹터 SBB테크가 최근에 상한가를 가고 윗구간에서 좀 머물고 있죠. 일단 조정이 좀 나오기를 저는 좀 기대하고 아래에서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시장 영향, 그 다음에 단기 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중간에 좀 밀린다면 아락꼬리 잡는 매매를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유로메카의 경우에도 상가 들어간 이후에 좀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러면은 어디가 지지 구간인지 그 정도만 확인해서 최근에 강했던 종목 위주에서 이것도 보면 괜찮을 것 같고, 자, 메디톡스 톡신 관련해서요. 지금 이 앞에 매물대가 사실 굉장히 두터울 겁니다.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한 번에 뚫고 가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어느 순간에 거래 대금을 엄청 터트리는 날이 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한 번 정도 급락을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는 의미있게 돈이 강하게 들어온 이 자리들이 존재를 하죠.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언제든지 저는 땡큐다 하고 일단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런 자리가 의미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의미있는 구간에서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시장 주도주는
네, 여전히 살아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지금 매일매일 거래 대금이 동반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조정에서는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많이 밀린다면 뭐 20만원이라든지 그 밑에 뭐 좀 아래 구간에서라든지 좀 봐볼 생각이고요. 금요일날 나노 신소재 등 지금 핵심 2차 전지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바로 위 구간에서는 진입하기보다는 좀 아래에서 보려고 하고요. 자, 금양이 리튬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으로 일단 추가 상승을 한 상태에서 이 윗구간에서 좀 버티고 있네요. 일단 금양은 저는 따로 관심은 없고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미래 나노텍에서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물량을 조금 들고 있고 지금 마킹이 안 돼서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여기서 일부 팔았다가 여기서도 계속 매집을 해서 종가에 물량을 좀 상당히 많이 판 이후에 아직도 일부는 보유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자회사의 이 성장 속도가 빠른 가운데 글로벌적으로 리튬이나 광물에 대한 이슈가 지속이 된다면 리튬 쪽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미래 나노텍 정도 보고요. 다음 주 정부에서 이제 이 핵심 광물 관련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의 자원개발, 과거 자원개발로 엄청난 점상 행진과 강한 파동을 만들어 줬던 게 경동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고 내려온다면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 자리가 깨지고 내려와 버리면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뭐 일단은 위치상으로 한 번 정도 시세를 줄 것 같아서 금요일날 좀 받아놓고 넘어왔던 종목이네요. 뭐 약간 수익에서 가지고 있고 사실 이 아랫자리 정확히 말하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이런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이때는 그냥 매도를 안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일단 이 자리에서 일부 팔고 나머지는 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특별하게 나쁠 건 없지 않나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밖에 이 광물 관련해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요일날 이 구간 이후에 마이너스권에서 23일날 이렇게 좀 잡아놓고 반등을 할 때 오늘 좀 팔고 나머지는 좀 들고 가보려고 하고 다음 주 그 다음에 3월달 계속해서 이쪽 섹터 광물 관련된 이슈들은 조금 남아서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AI 섹터가 매우 뜨거웠던 것 같아요. 금요일날도 의료 AI 섹터가 매우 뜨거워서 아무래도 셀바스 헬스케어가 이 현상을 가다 보니까 그리고 뷰노라든지 JLK 딥노이드 등등 전부 다 의료 AI 섹터인데요. 이거는 하나의 공통점이 지금 대장인 셀바스 헬스케어가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셀바스 헬스케어가 만약에 밀려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될 거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메타버스 섹터도 지금 글로벌적으로 XR 관련된 니즈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애플, 삼성 등등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여전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네요. 선익 시스템이 시간에 6%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뭐 시간으로만 본다면 이런 자리가 돌파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돌파되는 것을 보여주는 걸 암시할 수도 있는데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리가 엄청나게 많은 매물대에 외지간한 재료로는 돌파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일단 돌파되는 거 확인을 하면서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아마 올라간다면 종목군들을 매도를 일부 고려하고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바로 당장에 뭔가
종목군들이 튀어나오기는 좀 제한적인 흐름 속에서 움직여서 한 차례 정도 매도를 하고 종목군들을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요일날 밤에 또 시간이 된다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종목군들을 함께 공유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 다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